서클 에어리어 2번, 3번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잘 하셨는데, 결과를 잘 내셨는데, 이게 모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를 내려면. 잘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하면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함수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수라는 게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함수를 만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똑같은 코드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별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원의 넓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2로 나눌 수도 있고 2를 곱할 수도 있고 3으로 나눌 수도 있고 3으로 곱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제곱을 할 수도 있고, 그 활용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한데, 그럴 때마다 이거를 함수를 계속 만들면 함수가 수백 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하신 건 이제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거 하려면 일단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78.5잖아요. 근데 이 78.5라는 건 여기서 실행해봐서 아는 거고요. 78.5라는 값을 내가 가지려면 결국 이 서클 에어리어가 78.5를 여기서 구해주죠. 구한 다음에 출력하고 끝났어요. 끝나고 리턴해서 여기로 돌아오죠. 자, 근데 여기서 함수가 리턴할 때 값을 하나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함수에서 요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함수에서 리턴할 때, 리턴이 뭐예요? 함수에서 일 다 마치고 돌아올 때죠, 이렇게. 여기로 돌아오잖아요. 이때 값을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걸 리턴 값이라고 하거든요. 리턴 값을 하나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리절트잖아요. 리절트라고 한번 담아볼까요? 똑같은 코드인 거 아시겠죠? 결과적으로 이 리절트라는 값이 어디서 필요한 거냐면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리턴 값이 필요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함수 끝나면 제가 아까 리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런 값이 없으면은 함수에서 함수 마치고 돌아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요. 대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나 뭐 이런 거 하나 적어주면은 요 값을 리턴할 때 여기로 가져옵니다. 여기로 가져와요. 이해되시나요? 리턴이 없으면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값이 남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다 올려야겠다. 리턴을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다가 1이라고 적어주면은 1이라는 값을 가져와요. 여기에 1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다시 리턴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온다. 그래서 여기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리턴을 하게 되시면 내가 1을 리턴했다. 그럼 여기 얘가 1로 이렇게 바뀌면서 값을 남깁니다. 리턴 값을.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함수의 어떻게 보면 출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함수라는 게 결국 뭐가 넣으면 뭐가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는 나오는 거 없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리턴이라는 것을, 리턴 값을 사용하시면 이 리턴 값을 내뱉습니다. 함수. 그래서 자기가 호출한 부분에다 남겨요.
되셨죠? 여러분들이 이 리턴을 1이 아니라 10이라고 하면은 여기 10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만약 리턴을 여기다 리절트로 하게 되면은 리절트 값이 남겠죠. 계산된 리절트 값.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빨간 줄이 뜰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일단 쉽게 1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턴 1 하면 갑자기 빨간 줄이 뜹니다. 자,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1로 바뀔 거거든요. 자, 모든 값은 프로그램 세계에서 모든 값은 뭘 가지고 있다? 자료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1은 정수예요. 3.14는 실수죠. 더블. 헬로 이거는 문자 스트링이죠. true 불린입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int string a라고 b라고 할까? 자, 이렇게 변수 하나 저장해 놨어요. 여기다 저장해 놨어요. 그럼 저 밑에 가서 저 밑에 한참 뒤에 가서 저 b를 사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요 밑에서 sout 해서 b를 사용한다 가정해볼게요. 자, 근데 b가 뭐였는지 여러분들 까먹을 수 있잖아요. 아, 이게 뭐였지? 이게 스트링이었나? 인트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은 상태에서 이게 숫자인 줄 알고 이렇게 더하기를 해. 아니, 뭐라고 할까? 나누기를 한다고 해봐요. 빨간 줄이 뜨죠? 이거 왜 뜹니까? b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서 자바가 빨간 줄 띄워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스트링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걸 그냥 진행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문자를 나눌 수는 없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수 앞에다가 자료형을 붙이는 거는, 야, 이 b라는 것을 네가 무슨 값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문자니까 문자처럼 써야지 만약에 숫자처럼 쓰면은 에러가 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앞에 자료형이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료형이라는 거 없으면 b가 문자일지 숫자일지 아니면은 논리값일지 알 수가 없죠. 여기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스트링이라고 딱 적어 놓으면은 헬로가 될 수도 있고 바이가 될 수도 있고 홍길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값은 어떤 값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문자라는 거죠. 그럼 문자가 할 수 있는 일만 해야지 문자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에 어떤 값에 이 자료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유용합니다. 유용하고 중요해요. 자바에서는.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얘가 아무것도 안 남길 땐 몰랐지만 뭘 남기잖아요. 이제 1을 남길 수도 있고요. 제가 1이 아니라 이렇게 남길 수도 있는 거예요. 헬로. 그러면 여기 헬로가 나와요. 헬로가 나와요. 그쵸? 자, 요는 이제 이 남긴 값을 내가 취하는 거거든요.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변수에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 여기 1이 남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이렇게 하면 저장하면 되죠. 만약에 남기는 게 헬로다. 헬로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스트링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서클 에어리어라는 함수가 어떤 값을 남기는지 알아야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스트링 s라고 하면은 얘가 문자를 리턴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값만 이렇게
문자로 남기는 게 아니라 이 circle area라는 함수가 어떤 값이 될지 모르겠지만 문자 값을 남긴다라는 표식을 남겨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 voi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이 void의 의미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void입니다.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void면은 리턴이 비어있다라는 의미고요. 내가 이제 리턴을 하나 이렇게 적어요. 리턴 값을. 그럼 비어있지 않죠, 더 이상. 뭐가 있습니까? 1인데 1은 숫자죠, 숫자. 숫자 값이 있기 때문에 이제 void가 아니라 int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서클 에어리어를 딱 봤을 때 여기에 int라고 적혀있죠? 아, 얘는 어떤 일을 하든 마지막에는 어떤 숫자 값을 남길 거야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클 에어리어를 쓰면은 반드시 int 변수에다 이렇게 담아주도록 코드를 짜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자, 그럼 num에는 뭐가 남깁니까? 서클 에어리어의 리턴 값이 1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얘는 여기다 1을 남깁니다. num에 1이 들어가요. 자, 해볼게요. 여기서 1이 나오면 되죠? 1이 나왔어요. 자, 이번엔 10이라고 해볼게요. 10이 나왔죠? 왜냐면 이 10이 여기 남게 될 테니까. 자, 이번 헬로 해볼게요. 헬로. 자, 헬로. 자, 근데 리턴 값은 헬로인데 인트라고 하면은 요거는 어긋나잖아요. 문자는 스트링이니까 그때는 스트링으로 바꿔줍니다. 됐죠? 그럼 함수의 요 옆에 void였던 부분이 스트링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남기는 값은 무조건 스트링이다 라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int로 하면 안 되겠죠. 에러 나잖아요. 스트링. 변수명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헬로가 나오죠. 여기서. 이해되셨죠? 자, 한번 요거를 체크한 다음에 볼게요. 자, 일단 여기 num에 값을 대입해야 되는데 옆에 함수가 있잖아요. 그죠? 함수 어떻게 한다? 함수 호출됐으면 함수로 먼저 갑니다. F7 누르시면은 함수로 가죠. 그 라디우스에다가 5 담았어요. 넘겼으니까. 그 다음에 계산하겠죠? 리저트 78.5예요. 자, 그 다음에 리턴은 헬로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78.5는 이미 지금 한번 출력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게 출력된 거랑 함수가 값을 남기는 거랑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리턴 헬로 하면은 자, 여기에 num의 헬로가 담기죠. 요 num의 헬로가 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실행하면 출력이 되는 거죠. 요 순서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적어주는 값이 여기 남는다라는 거예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종적으로 리턴 값이 남는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헬로를 남기는 게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이 리절트를 받아서 여기서 재활용하고 싶은 거죠. 여기 밑에서. 자, 그래서 int로 바꿔줄게요. 이제 더블이죠. 죄송해요. 더블. 여기도 더블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5를 넘겼으니까 여기서 그죠? 5를 넘겨서 5에 대한 반지름을 구하고 리절트가 78.5가 되겠죠.
그 리절트를 리턴 값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78.5가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num이라는 변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78.5가 나오겠죠. 요 위에 출력은 여기서 출력한 거고요. 요 밑에 출력은 여기서 출력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num이라는 변수에 내가 반지름이 5인 원의 넓이를 저장을 했으니 이제 일은 간단해져요. 여기다가 2를 나누시면 되고, 여기다가 2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함수를 하나만 써서 다 처리했죠. 자, 그래서 리턴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내릴게요. 자, 리턴 값이라는 게 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원래 리턴 값을 없이 사용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 함수가 막 뭔가를 처리해서 값을 하나 이제 만들어 내잖아요. 그거를 내가 받아서 2차적으로 또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함수가 넓이까지 구해줬는데 이 넓이를 가지고 내가 2차적인 작업을 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땐 그 값을 내가 취할 수 있어야겠죠. 리턴은 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함수가 처리해준 값을 받아서 내가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아까 제가 이게 함수 명이라고 그랬고요. 요게 매개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이제 리턴 값이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걸 리턴 타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함수의 핵심 3요소 함수명, 리턴 타입, 매개 변수입니다. 요 앞에 두 개는 아직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일단 붙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